안녕하세요, 이원입니다. 부동산 이벤트 공략을 준비했는데요. 5,000점만 달성해도 컬렉션인 건물주를 얻을 수 있으니 도전해보시는 게 좋겠죠? 우선 맵 구성입니다. 총 81칸의 맵 크기로 시작할 때 랜덤하게 건물들과 구역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때 첫 번째 부지 선정이 매우 중요한데요. 우선 범죄대과 가까이 하지 말 것. 주변이 다른 사람이던 비싼 땅이던 다음 라운드에 활동할 구역이 없는 곳은 피하기. 웬만하면 여관이나 대학으로 시작하기. 마지막으로 자신이 앞순번이라면 긴 땅처럼 너무 싼 땅은 사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왜 싼 땅을 구매하면 안 되냐면 시작할 때 보유할 루블이 300루블인데 아무리 상대방 구역을 구매할 때 더 비싼 값으로 사야 하더라도 너무 저렴하면 영상처럼 첫 라운드에 그냥 땅을 뺏겨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2라운드도 땅을 구매하느라 행동력을 전부 써서 그냥 한 라운드를 통째로 날려버리고 결코 역전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다음은 거리에 따른 행동력 소모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신의 구역으로부터 한 칸 떨어질 때마다 행동력이 10씩 추가로 소모되는데요. 간단하게 구매로 설명드리면 초록색이 우리 팀일 때 해당 상황에서는 노란 구역의 건물을 살 때 15의 행동력이 필요한 거죠. 이때 한 칸의 기준은 상하 좌우로 대각선은 포함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10 더해서 25의 행동력을 요구합니다. 전체적으로 더 간단히 설명해드리자면 내 땅으로부터 상대의 건물이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해당 예시에서는 둘 다 건물이 2칸씩 떨어져 있지만 오른쪽 건물은 내 땅과 한 칸 차이라서 행동력이 덜 드는 거죠. 이 기초 지식이 첫 번째 땅을 구매할 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태그입니다. 태그는 금융, 산업, 문화, 주거, 교육, 상업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금융은 라운드가 끝날 때 구역 시세가 오르고요. 산업 태그가 있는 건물은 사업으로 루블을 벌기. 이때 산업 태그가 없으면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문화 태그는 보통 시세 오를 때 주변만 오르는데 얘는 오를 때 내 모든 구역이 같이 오르게 하고요. 제일 중요한 주거는 행동력 20을 주고 교육은 건물 업그레이드나 사업을 할 때 일정 수치가 요구됩니다. 상업은 라운드 시작 시 루블을 줍니다. 주거, 교육이 게임 진행할 때 필수고 그 다음이 산업이며 문화, 금융, 상업은 사람마다 다른데 사업 덱을 쓰는 저는 이 순서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중요도 순서대로 초반에 무슨 건물을 구매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행동력을 주는 여관이 최우선이겠죠? 그 다음은 역시 건물 업그레이드와 사업이 가능한 대학이 좋습니다. 그런데 첫 라운드에서 이 두 개를 모두 선전당했다면 차선책을 골라야 하는데요. 동상은 다음 라운드에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고르지 마시고요. 주점의 경우 산업이라서 사업을 위해 교육이 최소 1개 필요합니다. 대학은 자체적으로 교육을 2개 들고 있어서 첫 라운드에 얻고 바로 사업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주점은 바로 사업을 못하는 단점이 있죠. 그러면 은행과 극장 중에 선택을 해야 하는데 은행은 2단계부터 산업 2로 더 빨리 루블을 벌 수 있어서 이쪽이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인 정보로 주점은 2단계부터 주거가 생기고 산업과 상업을 둘 다 달고 있어서 루블을 많이 벌 수 있으니 중간에 고려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음은 특수 건물입니다. 한 3라운드부터 구매가 가능할 텐데 레저택이랑 마녀의 집이 수치가 아주 좋죠. 그런데 금융 산업이 없어서 시세가 잘 오르지 않아 뺏기기도 쉬워 주변 건물들로 시세를 같이 올려주는 게 필요합니다. 게임 플레이의 제일 중요한 사업입니다. 행동력 40을 소모해 루블을 벌음과 동시에 시세도 올리는데요. 해당 라운드에 누가 이미 사업을 했거나 범죄를 일으켰다면 해당 구역에는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범죄덱이 있다면 내 건물에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빨리 업글하고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놔야겠죠? 또 산업 태그 마이너스 1만큼의 교육 태그가 필요한데 사실 대학 1개만 있어도 주점 6단계를 제외한 모든 건물에 사업을 벌일 수 있으니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건물이 아닌 빈 땅이나 남의 구역에서도 사업이 가능한데 이때 해당 구역의 주인도 같이 루블을 벌게 되니 남의 구역에서는 되도록이면 사업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 영상 보고도 어느 건물에서 사업을 하는 게 좋은지 감잡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일 간단한 방법으로 설명드리자면 건물 누르고 사업을 누른 뒤 루블을 얼마 버는지 표시가 뜨거든요. 제일 많이 주는 곳에서 하면 됩니다. 건설의 경우 빈 땅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한번 세운 건물은 다시 철거하지 못하니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하고 건설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매는 말 그대로 구매인데 다른 사람 구역을 사면 시세보다 더 비싸게 사야 하고 원래 주인에게 돈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행동력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구역을 빼앗으면 계속 뺏고 뺏기는 소모전이 발생해 다른 사람만 이득을 보게 되니 구매 전에 상대방의 행동력이 없는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또 내 구역 뺏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 급한 게 아니라면 한 턴에 한 번만 행동해서 행동력을 아껴주는 것도 전략입니다. 그리고 각 태그별 효과도 중요한데요. 주거가 중요하다고 무조건 상대의 주거를 빼앗아 오면 소용없습니다. 주거는 다음 라운드가 시작돼야만 행동력을 주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주거를 라운드 초반에 싹쓸이 해봤자 행동력만 낭비하고 상대방이 사업을 한 뒤에 다시 뺏어오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라운드 중에는 상대방 구역을 뺏을 때 돈을 벌 수 있는 산업 건물, 각종 행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교육 건물을 뺏어오는 게 좋습니다. 예시로 중반 라운드에 상대방 대학을 빼앗아 건물 업그레이드나 사업을 못하게 만들면 범죄나 다른 구역 재구매를 하지 않는 이상 그 라운드를 강제 종료당하게 돼버리죠. 어느 쪽에든 행동력을 크게 날려버릴 수 있는 겁니다. 업그레이드는 자신의 건물만 가능하며 업그레이드 시 일정량의 교육 태그가 필요합니다. 3단계 대학 3개만 있어도 모든 건물 풀강이 가능하니 개수 참고하시면 되고요. 업그레이드는 주로 사업 전에 시세 한번 올려서 돈 땡기는 용도, 상대방 건물을 뺏었을 때 시세를 올려서 도로 안 뺏기게 하는 용도로 쓰입니다. 아니면 딱히 할 건 없는데 턴 넘기는 용도로 업글 한번 하고 턴 넘겨서 상황을 지켜보는 데 쓸 때도 좋죠. 마지막으로는 메타덱인 지민과 함께 쓰이는 범죄입니다. 건물에 범죄를 저질러서 시세를 떨군과 동시에 사업을 막고 루브를 빼앗아 오는데요. 강력한 효과인 만큼 행동력도 크게 소모됩니다. 무려 해당 건물 태그의 10배만큼의 행동력이 필요하고 추가적으로 남의 건물에 범죄를 저지를 테니 거리 페널티도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카드로는 어렵고 5티어 이상의 짐승인간이 권장됩니다. 실제로 보면 랭커 대부분이 짐승인간 범죄덱만 씁니다. 범죄의 요점은 상대가 사업을 하기 전에 먼저 범죄를 저질러서 돈을 빼앗아 함과 동시에 못 벌게 하는 겁니다. 상대는 돈도 뺏기고 사업도 못해서 업글도 다른 땅 구매도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범죄로 돈을 벌고 상대 땅 시세를 낮춰서 그 땅을 빼앗아 오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는 결국 모든 땅을 뺏겨서 물수패를 당하게 됩니다. 남을 공격하는 게 주된 덱인 만큼 마협은 조심하셔야겠죠? 마지막으로 승리 조건입니다. 10라운드까지 갈 게 아니라면 땅의 과반인 41칸을 먹는 사람이 이기게 되는데요. 그 시점에서 가진 땅 개수를 기준으로 나머지 순위도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 초록색의 승리가 거의 확실해지자 핑크색이 노란색의 땅을 막 구매하죠. 2등이라도 하려는 바람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도 정 안 되겠으면 2등이라도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반대로 1등일 때 누구 땅을 뺐냐에 따라 본인이 2등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구역이 시세가 높고 막 이기고 있는 것 같아도 상대방이 5칸짜리 구역을 2개 구매해서 순식간에 과반을 넘겨버릴 수도 있으니 상대 구역이 몇 개인지도 항상 체크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추천 덱과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덱별 공략 영상으로 찾아올게요.